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날로 먹는 물리학의 교사 김종윤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단원인 물질에 따라 밀도가 달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숙제입니다. 숙제는 실험 탐구 내용이 205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요거 내용 정리해서 인증하시는 게 숙제가 되겠습니다. 숙제를 미리 알고 수업을 들으면 어떤 내용이 중요한지 파악해 볼 수 있겠죠. 자, 신선한 달걀과 오래된 달걀을 구분하는 방법을 알고 있나요? 간단한 방법은 사실 얘를 깨트려서 구분하는 거겠지만 깨트리지 않고 구분해 보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지? 자, 꿀팁 하나 전수해 주겠습니다. 소금물을 하나 준비하고요. 두 개의 달걀을 담갔을 때 신선한 달걀은 가라앉고 오래된 달걀은 뜨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실제 사진입니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자, 왜 그런지 알아보려면 달걀의 구조를 좀 알아야 돼요. 달걀의 구조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면은 우리가 즐겨 먹는 흰자 부분이 있고, 여러분들이 별로 퍽퍽해서 좋아하지 않는 노른자가 이렇게 있고, 여기 보면은 회색으로 이상하게 칠해 놓은 곳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삶은 계란 같은 거 까다 보면은 이게 뒤쪽에 깠을 때 하얀색 막 같은 게 하나가 보이고 빈 공간이 있는 거 본 적 있으시죠? 그죠? 신선한 달걀의 경우에는 이 비어 있는 공간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근데 오래된 달걀은 이 빈 부분이 커진다? 왜 그런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 흰자에 있는 무언가가 좀 빠져나가야 여기 있는 빈 공간이 커지겠지? 그지? 뭐가 빠져나가느냐? 수분이 빠져나가면 이제 이런 현상이 생기게 돼요. 그럼 봐라. 전체적으로 크기가 신선한 달걀과 오래된 달걀이 똑같지? 근데 들어있는 내용물은 뭐가 더 많아? 신선한 달걀이 훨씬 더 많으니까 당연히 질량, 무게가 훨씬 더 많이 나갈 것이고 물에다가 담궈 놓으면 상대적으로 신선한 달걀이 내용물이 훨씬 더 많으니까 질량도 높고 밀도도 높게 되겠죠. 따라서 물에 넣으면은 신선한 달걀은 가라앉고 오래된 달걀은 물 위로 뜨게 되는 겁니다. 밀도 개념 다 1학년 때 배웠죠? 그래도 여러분들이 잊어버렸을까봐 다시 한번 좀 엄밀하게 정리해보고 가도록 합시다. 밀도라 필기합시다. 단위 부피당 질량을 의미합니다. 단위 부피당 질량. 말이 좀 어렵지? 쌤이 그래서 이해하기 쉬운 단어로 번역을 해줄게. 자, 크기에 비해서 얼마나 무거운지를 물어보는 게 밀도야.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같은 크기의 박스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철로 돼 있고 하나는 솜으로 돼 있어. 뭐가 더 무거워? 여러분들 답을 다 알고 있죠? 철로 된 게 훨씬 무거울 거 아니야, 그치? 자, 그럼 왜 그래? 같은 크기인데 왜 철이 더 무겁지? 철이 밀도가 더 크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밀도라는 것은 같은 크기 대비 얼마나 무거운지를 나타내는 양이야. 근데 이거 과학자들이 사실 숫자로 표기하는 걸 참 좋아하거든. 그래서 숫자로 표기할 수 있는 식을 하나 만들었어. 바로 이게 밀도 공식이야. 그래서 보면은 질량을 부피로 나눠 놓은 걸 볼 수 있지. 밀도의 단위가 굉장히 많거든. 그래서 이걸 하나하나 다 외우라 그러면 사실 너네 다 못 외워. 그러니까 밀도의 단위를 쓰는 방법을 알려줘서 여러분들이 밀도의 단위가 뭔지 이해할 수 있게 해줄게. 자, 질량의 단위는 뭐가 있어? 질량을 표시하는 단위가 뭐가 있죠? 뭐 그람도 있을 것이고 또 뭐가 있지? 그렇지, 킬로그램도 있을 거고 뭐 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부피의 단위는 어떤 게 있죠? 뭐 센티미터 세제곱, 미터 세제곱, 리터, 밀리리터 이런 것들이 다 부피의 단위죠. 그래서 지금 이 밀도라는 개념은 질량을 부피로 나눈 거잖아. 부피 단위로 질량을 나눈 것은 다 밀도의 단위라고 볼 수 있어. 예를 들어 어떤 게 있느냐? 그람 퍼 센티미터 세제곱. 질량의 단위를 부피의 단위로 나눴지? 요것도 다 밀도 단위에 포함이 된다는 거야. 뭐 킬로그램 퍼 센티미터 세제곱 이런 것도 가능할 것이고 그람 퍼 밀리리터, 그람 퍼 리터 다 가능해. 자, 그래서 오늘 실험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 단위 부피당 물질의 질량 비교하기라는 205페이지에 나와 있는 실험을 해볼 거고 여러분들이 할 수는 없으니까 쌤이 직접 하는 걸 보고 여러분들이 기록해 볼 거야. 자, 목표는 철과 알루미늄 두 개의 시료를 준비해서 얘네 각각의 밀도를 구해서 비교해 볼 거야. 자, 준비물이야. 준비물은 크기가 다른 철 조각 2개, 알루미늄 조각 2개. 철과 알루미늄 조사해 볼 거니까. 그리고 100ml 눈금 실린더라고 써있는데 눈금 실린더 뭔지 모를까봐 설명해주면은 너네 비커 같은 건 본 적 있지? 이렇게 생긴 컵 같은 거. 근데 비커보다 눈금 실린더의 경우에는 위아래로 길고 얇은 그런 투명한 관 같은 걸로 돼 있어. 그리고 이 사이사이에는 눈금이 이렇게 칠해져 있어서
얼마만큼 들어있는지를 보기가 쉽게 되어 있지. 같은 양의 액체가 들어와도 이렇게 좁고 길다라면은 조금만 들어와도 물의 높이가 금방 쑥 높아질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물체 양을 조금만 변해도 가늠하기 굉장히 좋은 용도로 쓸 수 있다. 그래서 눈금 실린더로 오늘 사용을 할 거고요. 물과 핀셋, 전자저울, 실험복, 실험용 장갑, 보호안경 등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실험 방법 알아보고 실험하는 거 보도록 합시다. 첫째, 크기가 다른 철 조각과 알루미늄 조각 각각 2개씩을 준비합니다. 그럼 총 이렇게 4개가 준비가 되겠죠. 다음, 각 조각의 질량을 전자저울을 이용해서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얘가 몇 g이고 얘가 몇 g이고 얘가 몇 g이고 얘가 몇 g인지 총 4번 측정할 거예요. 다음, 물이 들어있는 눈금 실린더에 작은 철 조각을 넣기 전과 후의 부피를 각각 측정한다. 철 조각의 부피를 알아내라 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를까봐 그림으로 보여줄게. 자, 왼쪽은 시류를 넣기 전이야. 시류 넣기 전. 오른쪽은 시류를 넣은 후겠지. 그래서 보면 시류를 넣기 전에 70ml였어. 70ml. 근데 넣고 나니까 71ml가 됐어. 그러면은 이 안에 들어간 시료의 부피가 지금 몇 ml라는 거야. 1ml 차이가 나니까 이 안에 들어있는 얘 시료의 부피가 1ml라는 것을 이걸 보고 간접적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간접적으로 측정을 해볼 겁니다. 다음 4. 과정 3과 같은 방법으로 철 조각이랑 알루미늄 조각 전부 다 측정을 해주고요. 부피를. 그 다음 이걸 가지고 1cm 세제곱당 질량이래. 1cm 세제곱당 질량. 이거 뭐 의미하는 바가 뭐야? 밀도지, 밀도. 그래서 각 조각들의 밀도를 구해서 계산해 보는 게 오늘 실험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실험하는 거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반갑습니다. 지금 실험하려고 실험실로 왔고요. 실험 준비물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여기 보면은 크기가 다른 철 조각과 그리고 알루미늄 2개의 종류의 금속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100ml 눈금 실린더가 준비가 되겠어요. 눈금 실린더에 보면 이렇게 작은 눈금들이 있는데 이 눈금들이 이제 이 안에 들어있는 액체의 부피를 나타내 줄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물을 한 컵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 금속들을 옮길 때 사용할 핀셋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전자저울이 있고요. 전자저울 사용 방법 다들 알겠지만 그래도 잠깐 설명을 해주면은 초점이 왜 이렇게 안 잡히냐? 잡혀라, 초점! 네, 초점이 잡혔네요. 예, 전자저울 이렇게 켜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얘가 이렇게 0이 뜨면은 0점 버튼을 한번 눌러서 0점을 맞추고 0점이 안 맞으면 다시 눌러야겠죠. 0점을 맞추고 0점이 맞으면은 이때 실험을 시작하면 됩니다. 자, 여기 금속 시료 4개랑 아까랑 좀 달라진 게 실린더가 2개가 됐죠. 그죠? 왜 그러냐면 이 큰 거를 작은 실린더에 집어넣으려고 해보니까 안 들어가더라고. 그래가지고 큰 실린더를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큰 시류는 큰 실린더에 실험을 하고 작은 시류는 작은 실린더에 지금부터 실험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는 커다란 시류 먼저 한번 해볼게요. 우선 큰 실린더에다가 물을 소량 붓고요. 처음에 몇 ml인지 측정을 합니다. 자, 처음에 몇 ml인지 측정을 할 거예요. 우선 지금 처음에 들어가 있는 물이 약 30ml입니다. 30ml. 큰 철 조각 먼저 측정을 할 건데 30ml가 들어있어요. 여기 철 조각을 넣는데 철 조각을 이렇게 기울여서 넣어줘야 돼요. 보다시피 지금 이 실린더가 유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집어넣으면 잘못하면 깨지기도 하고 안에 있는 물이 튀면서 물의 부피가 바뀔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기울여서 넣어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다시 넣어서 측정을 해보니까 물의 양이 약 지금 몇이냐 이게 38ml 정도, 38ml 정도의 물높이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제 알루미늄도 해볼 거예요.
예, 시루를 이렇게 제거를 해주고요. 다시 한번 또 물을 따라서 넣어줍니다. 이번에는 물의 양이 약 55 정도, 55ml, 55ml가 되겠습니다. 자, 알루미늄도 넣어보도록 할게요. 알루미늄 투입. 네, 알루미늄 넣었고요. 네, 지금 올라간 물의 양이 약 63ml 정도 되는 것 같아요. 63ml. 그럼 55ml에서 다시 63ml에서 55ml 빼면은 8ml 정도 되는 걸 확인해 봤습니다. 두 개의 큰 시료 먼저 부피를 측정을 했고요. 작은 시료도 한번 이어서 해보도록 하죠. 자, 이번 작은 실린더에 물을 소량 붓습니다. 지금 들어있는 물의 양이 약 57 정도 되는 것 같네요. 57ml. 철 조각 작은 것부터 해볼게요. 57ml니까 자, 넣어주고 나니까 아주 소량의 부피가 변했어요. 58ml가 되었습니다. 그럼 57ml에서 58ml가 됐으니까 철 조각 하나의 부피는 몇 ml다? 네. 1ml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마지막으로 물을 소량 또 채워넣고 현재 물의 양은 50ml가 들어갔네요. 50ml. 네, 여기다가 알루미늄 조각을 넣어봅시다. 물이 긁히는 소리. 자, 넣고 나니까 물의 높이가 소량 올라와서 51ml가 된 걸 볼 수 있어요. 아까 50ml였는데 51ml가 된 걸 보니까 크기는 1ml라는 걸 예상해 볼 수 있죠. 네, 지금부터 시료들의 질량 측정 한번 해볼 건데요. 저울이 아까랑 다른 걸로 바뀌었죠. 예, 아까 저울 상태가 좀 안 좋은 것 같아서 새로운 저울을 갖고 왔고요. 실험하기 전에 항상 0점을 눌러서 0점을 이렇게 0g이 뜨는지 확인을 해보고 실험을 해야 됩니다. 자, 제일 커다란 알루미늄 시루 먼저 측정을 해볼게요. 알루미늄 시루를 이렇게 올려놓고 그램수를 보면은 지금 몇 g이 나오나요? 약 22.2g이 나오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네, 시료를 정리를 하고요. 기록을 합니다. 22.2g. 다음 커다란 철 조각도 한번 해볼게요. 커다란 철 조각도 이렇게 들어서 여기다가 올려놔 볼게요. 자, 그러면은 지금 몇이 나오죠? 화면에 잘 안 나올라나 모르겠는데 왜 이렇게 안 잡혀? 네, 63.9g이 나왔습니다. 63.9g. 큰 조각 63.9g 써볼게요. 63.9g. 자, 그 다음 커다란 철 조각도 치워주고 0점을 다시 맞추고요. 자, 이번에는 작은 알루미늄 조각 한번 해볼게요. 작은 알루미늄 조각 올려놓고 보니까 약 2.7g 2.7g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작은 알루미늄 조각을 치우고요. 0점을 다시 맞추고 작은 철 조각 한번 실험해 보도록 할게요. 질량을 재보면은 약 이 초점 왜 이렇게 안 잡혀? 네, 약 7.7g이 나온 걸 볼 수 있습니다. 써봅시다. 7.7g. 자, 이렇게 해서 실험을 모두 마쳤고요. 남은 거는 계산이니까 다시 영상으로 돌아가서 우리 계산까지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합시다. 네, 실험 잘 보고 왔죠? 그죠? 그래서 지금 실험 결과를 여러분들과 한번 분석해서 기록해보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우선 질량과 부피는 아까 구했던 대로 다 여러분들 작성해 주시면 될 거고요. 밑에 이제 1cm당 질량이라고 하는 애가 관건이죠. 그렇죠?
자, 얘는 의미하는 바가 뭐냐? 밀도를 구해달라는 거예요. 밀도. 근데 밀도 어떻게 계산했었지 우리? 계산하는 방법을 배웠다 앞에서. 네. 질량을 뭘로 나누면 돼? 질량을 부피로 나누면 되지. 근데 여기서 나온 질량의 단위가 뭐야? 질량의 단위 g이고요. 여기서 나온 부피의 단위 밀리리터인데 밀리리터 말고 1세제곱 센티미터당 질량을 구해달라고 했잖아. 그지? 그럼 여러분들은 1ml를 센티미터 세제곱으로 변환할 줄 알아야 돼. 변환하는 방법은 뭐냐? 엄청 쉬워. 1ml는 1cm 세제곱이야. 밀리리터만 센티미터 세제곱으로 바꿔주면 된다고. 그러니까 써보면 1ml라 써있는 게 사실 1cm 세제곱이고요. 8cm 세제곱, 1cm 세제곱, 8cm 세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쉽죠? 그래서 그램 퍼 센티미터 세제곱을 계산해 줄 겁니다. 자, 첫 번째 거 한번 해보죠. 첫 번째 거. 작은 철 조각의 경우에는 철의 작은 조각 얘의 경우에는 부피가 1cm 세제곱이고 질량이 7.7g이니까 7.7g을 1cm 세제곱으로 나눕니다. 그럼 얼마예요? 7.7에 단위도 대답해야 돼. 단위 어떤 단위야? 7.7g per cm 세제곱. 이렇게까지 꼭 써야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실험 결과를 기록한 거예요. 단위를 주로 빼먹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러면은 틀린 걸로 처리가 됩니다. 다음 철의 큰 조각 한번 봅시다. 철의 큰 조각의 경우에는 63.9g이고요. 질량이 부피 얼마요? 8cm 세제곱이지. 이거를 계산해 주면 되는데 계산하기 조금 복잡하잖아, 그지? 쌤이 계산기를 두드려 봤어. 그랬더니 7.99g per cm 세제곱 정도가 나왔어. 그래서 이걸 토대로 여러분들이 기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철끼리만 비교를 해보자. 철의 작은 조각과 철의 큰 조각의 두 개 밀도를 비교해보면 크게 차이 나니 아니면 비슷하니? 약 0.2 정도로 거의 근소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알루미늄은 어떻게 나오나 한번 봅시다. 알루미늄의 경우에 색깔 바꿔서 한번 해보자. 헷갈리니까. 자, 알루미늄의 경우에는 지금 보면은 알루미늄의 경우에도 밀도를 한번 구해봅시다. 첫 번째, 알루미늄의 작은 조각을 해볼 거예요. 알루미늄의 작은 조각은 지금 질량을 부피로 나눠줘야 되는데 질량이 얼마래? 질량이 2.7g이래. 부피는 1cm 세제곱이네. 계산하면 얼마야? 2.7g per cm 세제곱이 나오겠지. 네, 요게 작은 알루미늄 조각의 밀도가 되는 거야. 큰 조각도 똑같이 해봅시다. 큰 조각은 22.2g을 8cm 세제곱으로 나누면 되겠습니다. 계산하기 또 복잡하죠? 쌤이 미리 계산을 해놨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사실 직접 계산해보는 연습을 꼭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거 보이는 거 그대로 받아 적지 마시고요. 제발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세요. 쌤이 계산을 해보니까 2.78g per cm 세제곱 정도가 나왔습니다. 역시나 알루미늄의 작은 조각과 큰 조각을 서로 비교를 해보면 밀도가 서로 어떻다? 거의 비슷하다라는 것을 찾아낼 수 있죠. 자, 요걸 가지고 여러분들 지금부터 정리하기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철 조각과 알루미늄 조각의 1cm 세제곱당 질량은 각각 얼마인가? 철의 밀도와 알루미늄 조각의 밀도를 알려달래요. 알루미늄 조각의 밀도. 철의 밀도는 얼마였죠? 작은 조각 기준으로 해봅시다. 작은 조각은 7.7g per cm 세제곱이었고요. 알루미늄은 2.7g per cm 세제곱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기록해 주시면 끝이에요. 다음, 조각의 크기에 따라 1cm 세제곱당 질량이 달라지는가? 라는 질문을 했어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뭐랑 뭐를 비교해야 될지를 생각을 해봐야 돼. 조각의 크기에 따라 라는 질문을 했잖아. 그지? 그럼 종류는 같지만 크기가 다른 애들을 비교해 줘야겠지. 그지? 그러면 봐. A, B, C, D라고 해보자. A, B, C, D 중에 뭐랑 뭐를 비교해 달라는 소리야 이거는. A랑 B 종류는 같지만 크기가 다른 A와 B 그리고 C와 D를 비교해 달라는 소리야. 네. 이때 A랑 B랑 C랑 D를 각각 비교를 했을 때 밀도가 달라지느냐를 물어본 거야. 자, 그러면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철과 알루미늄 모두 크기와 밀도가 무관했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번역해주면 철과 알루미늄 모두 다 밀도가 크기가 변해도 안 변했다 이런 말이야. 알았죠? 다음 3번 1cm 세제곱당 질량. 밀도를 비교하여 철과 알루미늄을 구별할 수 있느냐라고 질문을 했어요. 자, 그럼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질문은 A, B, C, D 이렇게 4개가 있을 때 A, B, C, D 중에 뭘 비교해 달라는 소리야? A와 C 그리고 B와 D를 비교해서 이때 얘네 각각의 밀도가 다른지를 비교해 달라는 거예요. A랑 C를 비교해 보면 어때? 밀도가 각각 7.7과 2.7로 서로 차이가 나고요. B와 D를 비교해도 B는 7.9, D는 2.8 정도로 큰 차이를 보이는 걸 알 수 있어.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밀도는 양과 무관하고 and 종류에 따라, 물질의 종류에 따라라고 쓰는 게 좋을 것 같다.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다름으로 물질을 구분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물질을 구별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물질을 구별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뭐다? 물질의 특성이다. 그래서 오늘 실험을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물체의 밀도는 물질의 특성이다. 네.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오늘 숙제 205페이지 정리 1, 2, 3 꼭 채워서 인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거 있으시면 여러분들 유튜브 댓글이나 아니면은 카카오톡, 구글 클래스룸으로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